뇌 질환하면은 아무래도 치매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데 그만큼 많은 분들이 치매를 앓고 있기도 하고요. 또 치매가 올까 봐 걱정을 정말 많이 하게 되는데요. 양재원 원장님, 치매 환자 대략 어느 정도나 될까요? 네, 치매 환자가 굉장히 많은 수로 증가를 하고 있는데요. WHO에서는 20년 뒤 인류를 위협할 가장 큰 질병을 치매로 꼽았습니다. 그만큼 이게 치매의 위험성에 대해서 강조를 한 것인데요. 전 세계적으로 1,200만 명이 치매로 고통받고 있고 대한민국에서도 65만 명의 치매 환자가 있습니다. 이보다 더 무서운 것은 증가 추세인데요. 2010년에는 47만 명의 치매 환자가 2020년에는 75만 명이 이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대한민국 전체 사망률의 약 2위가 뇌혈관 질환인데 이로 인해서 혈관성 치매도 꾸준히 이렇게 증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고령화 사회로 진입해가고 있습니다. 고령화 사회가 될수록 치매 환자가 더 늘어날 수 있는 전망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치매는 가족이 함께 앓는 병이라는 말이 있듯이 당사자는 물론이고 환자를 돌보는 가족들에게도 모두에게 참 버거운 질환인데요. 치매의 주요 증상과 대표적인 치매 종류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볼까요? 네, 치매는 첫 번째 질환이 아닙니다. 질환이 아니고 여러 가지 어떤 원인에 의해서 뇌 손상이 생겨서 인지력이라든지 그리고 판단력이라든지 그리고 언어, 기억력 등의 어떤 장애가 생겨서 예전에 이렇게 누렸던 일상생활을 하지 못하는 상태를 치매라고 보고 있습니다. 즉 정상적으로 이렇게 발달한 뇌가 어떤 외상 그리고 질병 등의 외부적 요인에 의해서 판단력, 언어, 기억력 등의 장애가 생기고 고등 정신 기능이 이렇게 제대로 되지 않는 증상을 치매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치매는 약 한 80에서 90가지 정도의 종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잘 아시다시피 알츠하이머, 즉 퇴행성 치매가 있습니다. 그리고 혈관성 치매, 그리고 우울증 치매, 그리고 갑상선 기능 저하에 의한 치매, 그리고 초록이 치매 등이 있는데요. 알츠하이머가 그 중에서 가장 이렇게 대표적입니다. 전체 치매 환자의 약 한 70% 정도를 차지하고요. 그리고 표에도 이렇게 보이듯이 그리고 뇌혈관 질환, 즉 뇌졸중 등에 의해서 나타날 수 있는 혈관성 치매가 약 한 20% 정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보다 이렇게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위험 인자를 들 수 있는데요. 위험 인자는 아무래도 나이가 이렇게 들어가면서 치매는 더 심해지기 때문에 나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약 5년 정도 이렇게 나이가 더 들에 따라 가지고 치매 이렇게 유병률은 2배 정도로 이렇게 증가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리고 유전적 요인도 절대 무시할 수 없습니다. 가족 중에 알츠하이머 치매를 앓고 있는 환자가 있으면은 앓지 않는 사람에 비해서 한 40에서 한 50% 정도 유병률이 더 높아지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알츠하이머 치매는 아밀로이드 베타 단백질이 그 주요한 원인으로 꼽혀지고 있는데요. 그 아밀로이드 베타 단백질이 플라크를 형성하여 뇌 속에 쌓이게 되면은 뇌신경세포를 파괴하여 뇌신경세포가 죽는 그런 이렇게 역할로 인해서 치매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억력, 집중력, 판단력 등이 떨어져서 인지장애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혹시 이렇게 우리 어머니가 치매에 걸린 것이 아닌가라고 의심을 하게 되는데요. 이 기간이 10여 년 정도 이렇게 걸리게 됩니다. 치매는 조기 발견이 중요한데 이런 기간에 발견하는 데가 보통 10여 년 정도 시간이 흐르기 때문에 그 조기 발견을 못해서 좀 안타까운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제가 또 황원순 원장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이렇게 몇 가지 추가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몸을 움직이면은 뇌가 건강해진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신체적 건강을 위해서나 정신적 건강을 위해서나 운동이 중요하다는 것은 모두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운동을 하게 되면은 몸에 이렇게 땀이 이렇게 나게 되고 땀이 이렇게 나게 되면은 모든 신진대사가 원활하게 돼서 몸의 노폐물이 빨리 이렇게 제거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2번 운동을 할 때는 30분 정도 그리고 땀이 약간 날 정도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어떤 장 건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치매 환자 같은 경우는 장이 안 좋다라는 이렇게 속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속설이 많은 연구로 밝혀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그 흔히 시샘말로 치매 환자는 두 가지다. 변비 아니면은 설사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장 건강이 치매와 많은 연관이 있기 때문에 평소에 장 건강을 좋게 하기 위해서 운동도 잘 하고 앞서 이상준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좋은 식품을 먹으면서
장 건강을 잘 유지시켜서 치매 예방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사람들과 어울리는 사회 활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집안에서 TV만 시청하고 그리고 혼자 조용히 앉아 있는 경우 치매에 걸릴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를 가족들이 잘 알아채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엄마는 워낙 조용한 것을 좋아하시고 그냥 TV만 보는 걸 좋아하셔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치매가 진행되는 이것을 이렇게 놓칠 수가 있습니다. 절대 그러시면 안 되고 취미생활이라든지 봉사활동을 통해서 야외 활동을 하시고 사람들과 어울리셔야 치매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치매는 치료와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번 치료를 했는데 치료가 잘 되지 않더라라고 해서 치료를 포기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절대 그렇게 하셔서는 안 됩니다. 치매와 치료 관리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꾸준한 치료를 하셔야 되고 뇌가 한번 망가지면 다시 복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것은 절대 이렇게 쉬어서는 안 되고 굉장히 꾸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치매에 걸리면 가능한 빨리 치료하는 게 좋습니다. 판단력이라든지 인지력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생긴 다음 10년이 지나서 어떤 인지장애가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가 되면 이미 늦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 치매를 발견해서 조기 치료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양한 치료 방법까지 들어봤는데요. 건강에 대한 궁금증 있으신 분들 언제든지 02-2000-4959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또 원장님들만의 퇴행성 뇌질환 치료법이 있을 것 같은데 한 분씩 한번 구체적으로 들어볼까요? 양재 원장님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한의학에서는 두경신장탈이라고 하여 머리가 기울어지면은 정신에 어떤 문제가 생긴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머리가 이렇게 기울어질 경우 상부경추 그리고 하부경추에 부정열이 생겨서 이렇게 뇌 속에 이렇게 흘러가는 뇌척수액이라든지 신경 어떤 이런 혈관의 흐름이 이렇게 제한이 생기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런 것을 추나를 통해서 이런 것을 바르게 하고 있습니다. 앞서 이상준 원장님께서 뇌척수액의 흐름이 파킨슨병 치료에 그리고 알츠하이머병 치료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뇌척수액은 그 흐름은 호흡에 의해서 이렇게 천골에서부터 흘러가게 되는데요. 이런 뇌척수액의 흐름을 좋게 만드는 것이 천골의 펌프 작용입니다. 이런 알츠하이머병이나 그 파킨슨병 환자를 이렇게 눕혀서 관찰해 보면은 이런 천골의 펌프 작용이 굉장히 떨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즉 어떤 뇌의 이런 서플라이를 굉장히 이렇게 좋게 해주는 어떤 청소 물질이 도달해야 되는데 이런 청소 물질이 도달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런 청소를 제대로 못 해줘가지고 방 자체가 지저분해져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골을 바르게 하고 골격을 바르게 해서 이런 뇌척수액의 흐름을 좋게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목과 어깨의 근육에 보면은 흉쇄유돌근이나 상부승모근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11 뇌신경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이런 근육의 어떤 위축이라든지 근육의 통증은 이런 뇌와도 직접적인 그리고 간접적인 영향을 이렇게 주고받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많이 걷게 되면은 장 건강이 좋아지고 장 건강이 좋아지면은 치매에도 이렇게 좋다라고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많이 걷게 되고 제대로 이렇게 걸음을 걷게 되면은 골반과 골반강 내의 모든 장기들이 좋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골반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뇌척수액의 펌프 작용을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말씀드렸고 장 기능은 치매에도 깊은 연관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른 걸음, 바른 척추 그리고 올바른 배열의 상부경추 관리는 어떤 치매나 그리고 뇌 질환에 큰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